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딱 흘렀거든요. 네. 불과 일주일 만에 피를 나는 형제가 됐습니다. 서로 윤핵관, 이핵관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핵관. 이해관처럼. 그렇게 아 됐죠.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그죠 일주일 만에 봉합, 일주일도 안 걸렸죠 사실. 글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손을 잡는 게 맞는데 음, 이 캐릭터의 캐릭터. 문제로서는 이제 뭐 쉽지가 않다 말씀드렸고 또 제가 그 질문도 많이 받아요. 앞으로 어떨 것 같냐. 그렇지. 그럼 자, 두 가지 제가 네. 질문 드릴게요. 일단 캐릭터 때문에 참 예상이 쉽지 않다 네.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 봉합이 된 이유 어떻게 왜 정치적 셈법은 분명한 거였죠. 공멸. 공멸. 네. 그걸 두 사람 다 공감했을 거다. 그렇죠. 아, 이대로 가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출연해서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그렇죠. 면담할 예, 뉴스에서 때 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후보님 여기서 선거 지면 집에 갈 사람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 웃었다. 국회의원이니까. 앞에는. 그러니까 네. 여기 의원님들이 집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멸. 예. 결국 공멸이 둘을 합치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죠. 네.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60일 가량 남았나요? 네. 그럼 뒤에 20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간다는 게요? 매일매일 전국 다니고 뭐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 피켓팅 하고 이제 앞에서 으쌰으쌰 방송 차량 돌아다니고 예. 뭐 특별하게 그때부터 전략도 없어요. 아. 예, 돌아가는 거고 그럼 한 40일 남은 셈인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게 만약에 또 이제 뭐 내재된 갈등들이 왜 없지 않겠어요. 있겠는데 한 6개월, 1년이면 그게 터지겠지만 40일이면 뭐 서로 참지 않겠냐. 40일 정도면. 왜 불만이 없겠냐마는 그쵸. 40일은 참고 갈 거다. 예, 제 생각에 40일도 못 참으면 자격 없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된 뒤에 바로 띄운 공약이 네. SNS에 한 줄 공약 형태로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공약을 이제 띄웠어요. 일단 요건 어떻게 보세요? 가치의 문제로 보면 되게 논쟁적이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아까 이태규 의원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이제 여가부 해체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뭐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정치적 뭐 노림수 효과 같은 걸 제가 짚어본다면은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세적이고 질문 나오면은 막 대답하기 급급하고 딴소리하고 말실수하고 그런 식의 뉴스들이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윤석열이 뭐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뭐 다른 당이 비판했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 거. 화두를 던지는 역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있고 뭐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더라도 그거 던진 사람이 선거에선 유리하다고 보시죠.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어떤 그 메시지라는 게 준비가 돼 있는 느낌. 예컨대 윤석열 후보는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게 갈라치기용이 아니라 뭐 부처가 이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만 하고 한 20, 30대 남성 지지층들이 알아서 막 선전해주고 반대편하고 싸워주고 아하.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적에서 볼 때는 이제 긍정적인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 잠시만요. 네. 내홍 수습 후에 뭐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부터 띄운 것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때 워낙에 뭐 반발과 이런 것들이 심했었죠. 20, 30대 그 지지층 빠지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신지혜 전 부위원장 논란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갈등까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틀 걸렸다 이런 말을 하던데 네. 그쪽은 이제 극렬하게 빠졌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주면은 즉각적으로 반등, 리바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층을 제일 먼저 잡아야 한다 해서 공략한 것이 여기부터일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른바 멸공 논란. 네. 멸치 콩 사는 그 논란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가? 거의 이제 같이 터졌어요. 이게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치와 SNS와 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의 이런 결합도 제가 볼 때 이제 그
노인 재벌 회장이 이제 먼저 이야기한 게 예. 과거식의 그런 반공 멸공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층, 그분이 젊은 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북한에 대한 이제 되게 비판적인 의식 같은 게 이제 표출된 그런 건데 SNS 공간에서 뜨거웠는데 조국 전 장관이 뭐 윤석열 같다 뭐 이런 걸 띄우니까 그쪽에서 또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먼저 윤 후보 쪽에서 받아쳤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위트 있게 받아친다고 한 게 이제 뭐 멸치, 콩 이런 것 사러 간 같아요. 거. 예, 근데 어. 또 거기다가 이제 일부 그 보수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 릴레이 나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이 막 커져버리니까 최재형, 나경원 예, 이런 별로 분들이.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끊고 가는 걸 보면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장광설로 또 설명하다 보면 그게 말이 꼬일 거 아닙니까? 또 실수나죠. 그렇죠. 근데 탁탁 끊고 가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꽤 된 것 같아요. 아, 좀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까 논란이 벌어진 것까지는 득될 게 없죠. 네. 없는데 그걸 대응하는 건 이제 또 전보다 막 낮았다.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라는 게 부분을 떼면은 분명히 또 이상한 게 나오기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처 능력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다. 왜 굳이 그랬을까? 아니 이준석 대표, 권영세 뭐 본부장, 원희룡 본부장 다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래거든요. 장 보러 가는 게. 누가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저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세 좀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자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표를 보면서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죠. 이것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정례조사입니다. 1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조사했어요. 1,011명 대상으로. 다자구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36.9, 윤석열 39.2, 심상정 3, 안철수 12.2, 김동연 1.1. 순위대로 다시 조정을 해보자면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서입니다. 전주하고 이게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주표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정례조사라서. 예. 아, 전주표는 지금 준비는 안 됐나요? 좀 흐름을 좀 한번 비교를 밖에서 해주시겠어요? 자, 윤태곤 실장님. 이것이 그러면 지금 봉합 효과, 그러니까 내홍 해소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요. 예, 반등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멸공 여가부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통합적이지 못하다라는 그게 있는데 제가 생각에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 변화는 윤석열 후보가 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가 아니라 되게 어수선하고 누군가하고 싸우고 말실수하고 일정이 꼬이고 그런 부분이 해소된 거.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을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급선무였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다. 아, 반등의 그러면은 첫 번째 요인은 안정감이라고 보시죠. 그렇죠. 안정감. 네.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준석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해가지고 여러 뭐 아이디어가 있는 뭐 59초짤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이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큰 공약들 200만 원 공약도 그렇고 어쨌든 포지티브한 자기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것들이 막 사실은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막 토론거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면요. 예. 뉴스에서 보면은 윤석열 뭐 후보는 뭐 김종인 대표 뭐 어떻게 하고 이준석 대표 뭐 한참 이야기하고 한편 이재명 후보는 뭐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뉴스 포맷이 그런 그래요. 식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뉴스 포맷이 윤석열 후보는 뭐뭐를 발표하고 갈등을 해소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비판하고 프레임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뉴스 프레임을 네. 바뀌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하나 좀 여기서 같이 저 표하게 봐야 될 게 오늘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붙여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네. 식으로.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와 붙을 경우 안철수 42.3, 이재명 33.2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붙을 경우 윤석열 43.6, 이재명 후보 38.1. 여기는 이제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네. 이 상황. 결국 이것이 단일화 압박으로 올까요? 안철수 후보는 되게 머리가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건데 지지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윤석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끝까지 그러면은 완주할 거냐? 1등 하면은 괜찮죠. 네. 2등?
또 나쁘진 않을 거예요. 3등 했을 때 정권 교체가 안 됐다. 만약에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그거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지지가 빠지지 않을 것이냐. 안철수 대표의 다자 대표 지지율이 있고 다자구도 지지율이 있고 가상대결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태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안 후보의 지지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안철수가 제일 좋다. 안철수가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사람.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별로고 안철수면은 좋을 것 같아라는 사람하고 섞여 있겠죠. 그렇겠죠. 그게 뭐 제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만약에 단일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나는 안철수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사람들이 계속 버텨줄 것이냐. 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뭐 윤석열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차선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 표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지세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단일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단일화가 이야기가 잘 돼서 네.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네. 안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파토가 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하.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폼을 회복하고 예. 그럼 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리고 안 후보가 오히려 약간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표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단일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다시 이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국민의힘이 정말 바닥까지 가는 내홍을 겪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의 대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왜 그렇다고?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큰 요인은 안철수 후보가 있다고 봐요. 저는 댐 역할을 댐, 했었다. 안철수라는 댐. 그때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후보 저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래 뭐 이재명이라든지 민주당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안철수라는 댐이 막아버렸어. 일단 막아놓는 거죠. 그것을 더 땡겨오지 못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좀 뭔가 이재명 후보를 그때 모습을 보면은 네. 저쪽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보여야 된다면서 차곡차곡 1점씩 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는 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예, 않아요. 예. 근데 한번 그때 승부를 걸었다면은 어땠을까? 뭔가 좀 크게 치고 나가는 쪽으로. 차곡차곡 1점씩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런 식의 좀 던지는 게 어땠을까? 더 큰 걸로. 예. 근데 그게 결과론이고요. 결과론이지. 전 그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표현이 정확히 수모였던가요? 수모당했다 그랬나요? 탄압인가 뭐 탄압이라고 박해인가 탄압 예. 수모 이런 단어들 그 단어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 안에서는 또 막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던데 이게 혹시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 프레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던진 건 아닌가?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광폭 행보와 자충우돌. 네. 잘 되면은 차별하고 못 되면은 갈등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라는 이쪽 입장을 보면은 분위기 좋다가 요 며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말도 거칠어지기도 하고. 탄압을 썼네요. 예, 네. 이재명은 문정부에서 탄압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덜컥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의도야 뭐였든지 간에 좋지 않죠. 그런가요?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 이재명 후보 아까 제가 윤석열 이준석의 갈등도 40일이니까 참고 가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라고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으니까 참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올라가고 뭐 안철수 분위기가 이렇게 막 되고 하면은 니 탓이요 내 탓이요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당이든. 뭐 지금 정부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올라간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다르게 도덕성 논란 같은 게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라는 식의 갑론을박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죠. 항상 이제 윤태곤 실장이 정치평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으로 잡고 있는 네. 거. 잘 되면 광폭행보,
잘 안 될 땐 좌충우돌 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그 이론이 여기도 네.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온라인 선거전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요새 온라인 선거전 그쵸. 벌어지는 거? 점점 변하는 게요. 과거의 온라인 선거라는 거는 오프라인에 말을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는 네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특화된 뭐 밈의 활용이라든지 59초짜리 그리고 공격 당하는 것도 온라인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김건희 씨 사과했을 때 I believe 깔린 거 그런 게 이제 온라인적 공격인 거죠. 그거 당에서 만든 건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이 네. 만든 건 아니. 잠깐만요. 요 얘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요거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네, 좀 그렇죠. 길게 다뤄보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